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새우 월 200에 300이 적은 돈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직장생활 하니 결코 적지 않은 돈이더라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뭐 200, 300이 돈이냐. 그래서 막 200중 300이라는 이제 단어도 이제 좀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근데 생각해봐. 200보다 300을 벌든 돈 버는 거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충자 붙여가지고 안 좋게 까는 사람들 중에서 멀쩡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보통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있잖아요. 특정 지역 깐다거나 아니 특정 급여를 깐다거나 하는 사람들 대부분 백수예요. 백수가 누굴 까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커뮤니티 중에 가장 저급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게 있어요. 막 올려치기 문화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를 올려서 얘기하는 거야. 몇 단계를. 원래는 막 월 200버는데 600번 다 뻥카 친다거나 300버는데 이제 900번 다 뻥카 친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 중소기업 다니는데 뭐 대기업 다니는데 뻥카 친다거나 뻥쟁이들 집합소가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예요. 아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라인드도 구라치는 사람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온라인은요 확실합니다. 어떤 온라인 사이트든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든 간에 절대 진실과 팩트를 담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갖 구라와 조작과 날조, 과장이 뒤섞여 있는 것이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예요. 예.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지금 세금 떼고 200, 300 버는 것도 절대 작은 게 아니야. 물론 물가 생각하면 사실 모자란 돈이긴 해요. 예. 우리가 이제 직장생활 안 할 때는 200, 300은 그냥 노력하면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일해보면 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뭐 400 이상 버는 사람도 많다고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다는 소수예요. 보통은 이제 세금 떼고 한 200에서 300 사이에 많이 몰빵돼 있고 여자분은 대다수가 몰빵돼 있습니다. 예. 물론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 부럽죠.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막 300 버는데 400, 500 버는 사람 부럽고 내가 500 버는데 한 700 버는 사람이 있어 부러워. 왜냐?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만큼 내가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자본적 여유가 많아지니까 사실 부러운 게 맞아.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해봤으면 아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만큼 몸을 많이 갈아 넣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간단하면 일을 많이 하면 돼요. 일을 많이 하고 몸을 그만큼 혹사하면 됩니다.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배달로 돈 많이 벌 수 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 보면 하루에 12시간 이상 예, 밖에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콜 몇 개는 잡아가지고 예, 이제 건수를 채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기 힘들죠, 이게. 배달로 좀 잘 버는 분들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600만 원 이상? 이것저것 떼고, 그거 진짜 잘 버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버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소수예요, 소수. 왜냐, 그렇게 하려면 이제 교통도 다 파악해야 되고, 배달 잘 나오는 루트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일단 시간은 많이 갈아 넣어야 돼요, 시간은. 시간을 적게 하는데 그만 벌 수가 없어. 요즘엔 특히나 배달 단가가 낮고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예전만큼 이렇게 또 높은 단가로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배달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션에 요리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션. 네. 요즘 미션 무조건 해야 이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배달 단가만으로는 이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통 쿠팡에서 주는 미션을 무조건 달성을 해야 이제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저보다 돈 많이 버는 분 있어요. 근데 마냥 부럽진 않아. 왜냐하면 저도 유튜브 오래됐잖아요. 저보다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뭐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영상에 대해 시간을 많이 갈아 넣는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건 다 이거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건. 가장 거짓말이 뭐냐 하면 쉽게 돈 많이 번다는 거야. 쉽게. 유튜브 같은 거 아직도 그런 영상도 많더라고. 뭐몇 시간만 하고 쉽게 돈 벌 수 있다. 쉽게 많이 벌 수 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지. 근데 쉽게 돈 많이 버는 거는 대부분 불법적인 거예요. 정당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합법적인 일은 돈을 많이 벌려면 일이 힘들거나 일이 위험하거나 근무 시간이 많거나 아무나 할 수 없거나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문직 분들이 돈 많이 벌잖아. 그분들 절대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일이 어렵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무 시간도 길고 일을 많이 실수하게 되면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술하다가 의료 사고 나서 뭐 환자가 죽거나 뭐 예를 들어서 상해가 발생하면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또 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위험 부담이 커지죠. 예를 들어 변호사도 아무리 뭐 사건 수임 잘하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건을 담당했는데 그 사건을 패소하게 된다면 그게 커지의 오점이 됩니다. 이게. 변호사라고 해서 다 자기가 맞는 사건을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 승소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큰 돈이 걸린 그런 어떤 사건인데 그 사건 재판을 내가 못 뒤집었어. 의뢰인한테 정말 많은 어떤 수임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내 커리어가 끊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게. 돈을 많이 받는 건가. 나한테 이제 어떤 사건 수임료를 많이 준다는 건 그만큼 이제 이 사건에 달린 어떤 그런 이제 소송 금액이 크다는 거죠. 이게. 일반 사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주시하는 사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지.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니까. 이 사건 수임한 변호사가 누구냐? 피고 쪽 변호사 누구냐? 사람들 보려고 할 거 아니야. 다 기억하겠지. 그래서 돈 버는 건 다 힘든 겁니다. 힘든 게 정상입니다. 힘든 게. 그리고 200, 300 버는 것도 무조건 만만하게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200, 300도 못 버는 사람도 많잖아. 요즘에 뭐 아르바이트만으로도 200 버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르바이트 자리도 잘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어. 근데 그거 자꾸 이제 비교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매달 받는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거부터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럼 일을 더 하면 돼요. 일을 더 하기 싫다. 그러면 뭐 자기가 버는 거 아껴야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모으기 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술은 마시지만 담배 끊고 커피 대신 스탠리 텀블러 사서 물 마십니다. 커피는 주말에만 가끔 마시고 점심은 도시락 사서 다닙니다. 돈을 모으는데 건강해지는 마법이라고 적어졌습니다. 일반 사람이 돈 모으려면 사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분처럼 살면 아유 청승만데 왜 이렇게 고생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돈 모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일반 사람들 버는 거 뻔하잖아요. 사실 남자들은 돈 모으는 간단합니다. 술 담배 안 하고 노름 안 하고 현질 게임 안 하면 돈 모입니다. 남자는 술, 담배, 노름, 현질, 그리고 자동차, 유흥 요것만 신경 안 쓰면 돈 모여. 요것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 사조성어 중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남자가 조심해야 세 가지라고. 주색 찾기, 네. 술, 노름, 여자. 네.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앞으로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왜냐? 지금도 이 주색 찾기를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골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 네. 예나 지금이나 예, 주색 찾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음, 돈을 모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소득이 많아야 돼. 소득이 많아서 돈을 좀 써도 많이 남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소득을 많이 못 벌면 돈이 남게 됩니다. 네. 보통은 첫 번째가 힘들어요. 왜냐? 돈 많이 버는 사람 소수니까. 보통 돈 많이 벌려면 뭐 투자 쓰이잡 해가지고 몸을 많이 갈아놔야 되는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몸을 갈아넣어서 돈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무리해서 돈 벌다가 사고 난다거나 다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두 번째를 가야 돼. 보통은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면 내가 매달 받는 월급을 아껴 써야 됩니다. 아껴 쓰는 게 힘들죠, 여러분. 왜냐, 남들 먹는 거 하고 싶은 걸 내가 통제해야 되니까 힘든 게 맞아요. 힘든 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이거 말고. 근데 요즘엔 생각보다 이 돈 쓰게 만든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통제가 잘 안 돼요.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소액 결제나 아니면 이제 뭐 인터넷 쇼핑 그리고 뭐 현지 게임, 뭐 쿠팡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짜잘하게 돈을 많이 써. 여자분들이 큰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10,000원, 20,000원 많이 사요. 싸다고 많이 사. 여자들이 보면 막 그런 거 많아요. 막 쇼핑몰 같은 데 가면 한 개 사는 게 아니라 막 대여섯 개 삽니다. 싸다고. 근데 그런 걸 안 써요, 이게, 사놓으면. 그래서 10,000원, 20,000원 그런 거 많이 사가지고 그게 좀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과소비가 돼서 돈을 못 모는 케이스가 많아. 아무리 싸도 안 쓰면 과소비예요. 안 쓰면 과소비.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큰 돈 버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고정적으로 버는 돈이라도 아껴 써야 돼요. 그럼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이런 거 계산하고 남는 걸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도시락을 싸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도시락. 왜냐하면 요즘 밥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마 도시락을 좀 많이 싸갈 겁니다. 내년에는 더 심해질 테고. 그래서 뭐 월급 적으면 사실 불만 가질 수 있겠지만 어떡하겠어요. 그 월급에다 제대로 받아야지. 잘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이 힘든 와중에도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자산을 좀 꾸준하게 안전하게 잘 늘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